예, 안녕하세요. 저 유니포인트에서 온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자료가요. 세션이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개발에 관련된 게 원래 주제였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개발에 관련된 걸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어떻게 해서 개발이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제가 전에 이제 리스트를 잠깐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DB2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타이틀을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요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머리 하얘지는 거하고 살찌는 거하고 이 토드, 이거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머리 하얘지는 건 옛날에 제가 백발이 꿈이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얀 머리 염색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뤄가는 것 같아서 뭐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하고요. 살찌는 것도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더 쪄가지고 크게 한번 가보려고요. 토드는 오늘 끝나면 이제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거에 컨셉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여기 이제 DB2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오브젝트일 거예요. 근데 그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흔히 저희들이 이제 놓치는 항목들, 뭐 락이라든지 로그라든지 어떤 기능을 할 때 많이 사용하시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항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권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하고, 익셉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토드나 이런 일반 툴들에서도 지원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주 심플한데요. 우선 길게 안 가겠습니다. 시간도 짧고, 제가 보통 뭐 여기 있는 거 하나 갖고도 그냥 하루 종일 하거든요.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매니징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토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첨부에는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토드 지금 4.5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4.0 때 이제 토드 개발자분하고 그때 만났을 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토드 쓰고 계셨던 거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토드가 뭐 UI가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바뀌었고, DB2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뭐 곧 있으면 10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에서 오라클의 토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거 DB2 토드 너무 짜증난다, 기능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팔로우업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도 4.5 정도, 4.0 넘어서 4.5를 쓰면 괜찮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5 넘어가면서 제일 좋은 게, 잠깐 보여드리면, DB에 관리해야 되는 DB가 많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커넥트 매니저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막 다 썼어야 됐잖아요. 하나씩 쭉 리스트로. 근데 이제 4.5에는 토드가 풀인 건 아시죠? 무슨 상용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프리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프리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걸 이렇게 쭉 밑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기능 중에 하나더라고요. 리스트에 없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설명들은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앞부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거, 거기에 대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 보드에 제가 혹시 펜을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선 제가 쓸 게가 있으면 쓸게요. 넘어가고요. 우선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시던 분들이면 뭐 테이블 스페이스는 동일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는 동일한데 그 밑에 단에 있는 물리적인 구조들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른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여기 보이는 페이지고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페이지가 모여서 익스텐드를 이루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컨테이너를 논리적으로 갖고 있는 애가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이블 스페이스도 논리적인 놈이고요. 물리적인 애 링크가 걸려 있는 거고, 테이블도 논리적인 애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담는 공간인데요. DB2에서 이제 9점대 쓰시면서 이제 거의 다 9점대를 쓰실 거잖아요. 9점대 쓰시면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제 크게 레귤러, 라지, 이제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로 나갑니다. 레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라지도 데이터인데요. 버전 9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쓰시죠.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리는 시스템 템프, DB2에 의해서 사용되는 시스템 템프나 그다음에 유저에 의해서 사용되는 시스템 이제 템포럴리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각자에 보면 그 성격에 따라서 테이블 스페이스가 방금 나뉜 거고요. 해당 성격들이 누가 매니징 하느냐에 따라서 매니징 주체에 따라서 또 이게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 조추가 이제 그 종류가 크게 이제 기존에는 SMS 방식하고 DMS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MS는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이게 S가 시스템이고요. 앞에 있는 S가 시스템이고 뒤에 있는 가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러니까 SMS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컨테이너를 특정 디렉토리를 지정해 놓으면 그 파일 사이즈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 파일에 대한 컨트롤을 시스템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MS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파일이 됐든 로우 디바이스가 됐든 이제 디렉토리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디렉토리는 크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파일이나 로우 디바이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된 게 이제 오토매틱 스토리지죠. 오토매틱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보이겠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매니징 하는 건 똑같은데 대신에 오라클에서 이제 자동으로 해서 증가를 하잖아요. 쓰면 쓸수록. SMS도 물론 자동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SMS는 파일 형태가 다른 거죠. 디렉토리니까. 이제 DMS 형태의 파일 시스템을 쓰면서 자동으로 인크라이즈하고 이니셜 처음에 필요한 만큼을 잡거나 아니면 정의되어 있는 크기에서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맥스 얼마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토매틱 스토리지 방식인데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 집에 가서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지쳐서 영어도 들어가 있고 설명도 빠진 게 있는데요. 언젠가 되면 제가 따로 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테이블 스페이스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가장 테이블 스페이스를 하다 보면 그 맨 아래 이제 물리적인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아랫단에 제일 처음에 결정해야 되는 게 페이지인데요. 이제 오라클의 블럭 같은 거죠. 근데 오라클의 블럭하고 이제 페이지하고 다른 거는 오라클의 데이터는 로우 체이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DB2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를 로우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테이블에서도 나오겠지만 PCT 프리하고 PCT 유즈 등의 이제 PCT 유즈드 같은 건 없어지겠죠. 로우 체이닝도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한 로우가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단위인 페이지 2개에 거칠 수가 없어요. DB2는. 그래서 예전에 혹시 팔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제약 때문에 내가 페이지 사이즈를 무조건 크게 갖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뭐 팔은 자주 안 쓰니까 그런 설명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요. 그 다음에 이 익스텐드는 이 페이지의 모음이 익스텐드인데요. 이 익스텐드가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익스텐드는 그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을 경우나 컨테이너 하나, 뭐 컨테이너도 상관없습니다. 컨테이너가 다수 개가 있었을 때 DB2는 데이터를 라운드 로빈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자,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테이블 스페이스가 하나가 있고 이 테이블 스페이스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B2는 데이터를 여기 이 디스크에 다 쓰고 이 디스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다시 일로 와서 써요. 1, 2, 3이 있으면. 그러면 그 옮겨 다니는 단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위가 익스텐드입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를 처음 할 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익스텐드는 굉장히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익스텐드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뒤에 이제 MDC 테이블이라고 해서 멀티 디멘전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에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블럭을 결정하는 단위가 MDC가 돼요. 그래서 블럭을 결정하는 단위가 이 익스텐드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 익스텐드는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컨테이너에 스트라이핑 되는 단위 말고도 그 추가적으로 테이블의 어떤 블럭을 결정하는 단위가 되기도 한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라이핑이 되는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익스텐드가.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물리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들은 최대한 제가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파일이나 로우 디바이스라고 쳤을 때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 두 개의 컨테이너를 갖고 있어요. 오라클의 데이터 파일처럼. 그럼 얘하고 디스크 경합이 없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크 경합이 있다고 해도
아무튼 이 컨테이너 하나가 여러 개의 LUN이나 여러 개의 다른 디스크가 조합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 하나가 여러 개의 디스크로 조합되느라면 그 디스크도 나름대로 스트라이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스트라이핑 되는 단위와 익스텐드 단위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성능상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딥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뭐 DB2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페이지 클리너는 말 그대로 버퍼 풀에 변경된 페이지를 디스크로 미리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DB2를 전혀 모르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없죠. 있어도 손 안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메모리하고 어쨌든 얘 테이블 스페이스는 물리적인 놈이잖아요. 이 컨테이너 디스크. 그리고 DB2도 어쨌든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시스템도 그렇고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디스크에다 바로 내려 쓰나요? 디스크에서 바로 읽고? 아니죠. 메모리를 통하죠. 그래서 중복된 걸 거기서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도 버퍼풀이라는 놈에다가 데이터를 올려요.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에 있는 내용들을. 그럼 그걸 올리는 애들을 누가 하냐면 이 프리패치라는 놈이 해요. 에이전트도 물론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왜 이쪽으로 띄웠냐면 얘가 올리고 얘가 내리는 애라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먼저 패치하는 놈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페이지 단위고 익스텐드 단위로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걸 내리는 애가 또 페이지 클리너고요. 예전에 그 앞에 보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좀 봤는데, 그러면 토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나 보면, 우선 토드에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면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타입이 뭐냐, 레귤러인지, 뭐 템프인지, 뭐 라지인지에 따라서 이제 항목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매니지드를 오토매틱으로 할 건지, DMS로 할 건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토드에 표현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파티션 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ESE, DPF 같이 그런 부분이죠. 이제 여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드랍 테이블 리커버리 이 부분 뭐 넘어갈게요. 쭉 해서 쭉 내려보면 이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파일 시스템 캐시. 이 파일 시스템 캐시가 뭐냐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크에 있는 걸 메모리에 올린다고. 그럼 디스크에 있는 걸 메모리에 올리는데 자, DBMS는 어쨌든 OS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OS도 자기가 읽고자 하는 내용을 메모리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DB2도 똑같은 내용을 올리고 OS도 올리고 이게 더블 캐싱이잖아요. 그래서 더블 캐싱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파일 시스템 캐시를 안 써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OS 쪽에서 메모리에 올라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관여하지 마. 그게 이제 처음에 디스크 마운트 시키실 때 뭐 CIO 마운트, DIO 마운트 있죠. 그래서 써니나 AX 같은 경우는 해당 옵션이 있고요. 근데 HP는 없죠. 베리타스 같은 게 올라와야 거기다 이제 같이 해서 하죠. 아무튼 그런 건데 더블 캐싱을 방지하기 위한 커멘트는 커멘트고요. 페이지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위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 페이지 사이즈가 이제 디폴트가 처음에 DB를 생성하실 때 페이지 사이즈를 정해주는데 그 페이지 사이즈 이외의 것을 쓰실 때는 이 페이지 사이즈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본 입출력 단위가 지금 현재 다 4로 구성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16을 만들면 16자리를 메모리에다 올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믹스텐드 단위 뭐 다 설명드렸고요. 쭉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매니지드 타입을 바꿈에 따라서 이 옵션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MS 방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요런 항목들만 필요할 거고요. DMS 방식으로 하면 요 부분이 이제 안 보이시던 항목일 거예요. 오토매틱 스트레지 리사이즈. 그러니까 DMS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파일을 자동으로 증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증가를. 그래서 이제 이걸 true로 시켜 놓으면 대신 처음에 DMS로 테이블을 그냥 생성을 하실 때는 사이즈를 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여기 보면 여기가 붕 떠 있는 게 이니셜 사이즈는 처음에 만드실 때 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거고 인크라이즈하고 맥시멈 사이즈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타입을 오토매틱 스토리지로 하면 내가 처음에 이니셜 사이즈를 얼마라고 가서 인크라이즈를 얼마씩 한 다음에 맥시멈 얼마까지 갖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여기를 바꾸면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약간 좀 바뀌어요. 여기 셀렉트 페이지 자체가. 왜냐면 컨테이너가 오토매틱 스토리지는 따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스페이스 에스티메이트라는 거는 뭐 DB2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토드에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너럴 탭, 이 부분하고 이 부분밖에 없겠죠, 오토매틱은. 이제 컨테이너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제 컨테이너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놈이겠죠. 그 컨테이너를 만드는 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파일도 있을 거고 로우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뭐 이렇게 스트라이핑 셋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주고 아까 스트라이핑 셋 같은 경우는 라운드 로빈 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그 컨테이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라운드 로빈 하는데 내가 새로 컨테이너를 만약에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데이터는 얘네는 있고 얘는 없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라운드 로빈하면 얘는 차버리고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컨테이너를 추가하는 순간 얘가 내부적으로 쫙 리밸런싱을 해요. 리밸런싱을 해서 내가 이 전체를 똑같이 라운드 로빈 했을 때 데이터가 골고루 분포되게 추가한 컨테이너도.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업무 중이고 업무가 굉장히 난 이거 디스크에 부하가 많은데 우리 시스템이고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 이거 할 때 컨테이너 추가할 때 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여기 이렇게 쭉 쓰고 하나 빈 거는 나 이 파일 하나만 쓰겠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스트래핑 돼야 되는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걔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추가할 때 스트라이핑 셋을 바꾸면 요 라운드 로빈 되는 그 그룹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은 간단하죠. 그 시스템 매니저 SMS는 보면 그냥 이게 디렉토리 특정 디렉토리만 정해주면 돼요. 그럼 그 디렉토리에 자기가 파일을 만들어서 알아서 이제 진행하겠죠. 여기 스크립트 이렇게 누르시면요. 스크립트 쫙 뽑아줍니다. 실행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스페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만들고 안에 특정 테이블들을 갖다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특정 테이블들이 처음에 이제 하잖아요. 테이블 목록 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 여기다 넣겠다. 그럼 이게 예상 얼마 정도 된다. 그거 계산해주는 애거든요. 그리고 뭐 얘가 만약에 인덱스 전용 테이블 스페이스면 인덱스가 뭐 얼마나 되고 테이블을 이제 여기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브젝트 타입을 선택해서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 현재 내가 있는 테이블들을 보여줘요. 그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있으면 혹시 거기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뭐 랭스는 어느 정도 갖고 가고 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런 테이블은 한 80 정도 한다. 그런 테이블이 2개 정도 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서 보면 네가 한 736페이지 정도를 쓸 거다. 이거 메가로 해보면 이게 메가로 바뀌거든요. 한 1메가 되겠네요. 몇 메가지? 근데 몇 메가 쓸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럼 내가 여기다 테이블을 뭘 넣을 건데 이 정도 크기면 뭐 되겠다. 쓰실까요, 이걸? 엑셀로 계산하시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토드를 사용한 이제 관리. 제가 얼터 해가지고 뭐 테이블 스페이스를 변경하고 사이즈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토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뭐 표현하려고 써놓은 건데요. 컨테이너들의 뭐 사이즈 나오고요. 그다음에 테이블들이 뭐가 있는지 연관된 테이블들, 연관된 인덱스가 얼마나 있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이 그림 돌아가요. 다들 웃음이 없으시군요.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역시 대답이 없군요. 네. 이제 여기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렇게 끝났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제 앞에 부분 빨리빨리 하고 뒤에 부분 그 로드나 뭐 이런 부분에 익셉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하도록 하죠.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제가 임시로 일부러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그 연구 데이터 중에 시스템 카탈로그로 저장하는 거, 유저에서 생긴 거, 시스템 템프, 그다음에 유저 템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DB2에서 테이블을 설계할 때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물리 설계하러 저희가 이제 DBA들이 이제 많이 가잖아요. 야, 이거 논리 설계 끝났으니까 물리 설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데이터 유형을 선택해야죠. 왜냐면 DBMS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유형이 있을 거니까. 그죠? 뉴머릭이라든지 이런 부분. DC 플롯으로 이제 뭐 대충 다섯 개 쓴다든지, 스몰 인치절 쓴다든지, 인치절 쓴다든지. DB2는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만큼 옵티마이저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귀찮죠, 대신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유형을 선택하고, 유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 주시는 게, 내가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변경 적적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경우는 컬럼의 순서하고 앞에 놓을 컬럼을 바차로 놓을 건지 차로 놓을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컬럼이 한 20개인데 한 10번째 컬럼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컬럼이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바차다. 그런 경우 내가 업데이트를 때리면 로그의 사이즈가 변경돼요. 내가 데이터에 어떤 변경을 하면 그 변경 사항이 로그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그 크기가 변경이 되죠. 더 커져요. 바차는. 그렇게 되면 결국 시스템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같은 부하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컬럼의 성격을 선택한다고 써있는데 뭐 예로 자동 컬럼인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퀀스죠. 오라클에는 시퀀스가 글로벌하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근데 DB2나 MS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컬럼에 시퀀스를 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시퀀스를 줄 컬럼인지 시스템에서 하게 할 건지 내가 직접 주게 할 건지 아니면 자동 계산하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 계산해서 펑션 인덱스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제한 조건, 디폴트를 뭘로 줄 거고 널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널에 대해서 바이트가 플러스 1 되는 거 아시죠? 안 주시면. 디폴트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이 디폴트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밸류 컴프레스, 로우 컴프레스가 아니고 밸류 컴프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나온 테이블, 이 컴프레스 할 건지 로우를 컴프레스 할 건지 밸류를 컴프레스 할 건지. 밸류 컴프레스 하시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래 로우 컴프레스 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되죠. 컴프레스 기능을. 비싸더라고요. 관리 및 성능 고려.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히스토리성 테이블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D에다가 계속 쌓을 건지 이게 어펜드고요. 그 다음에 블럭 인덱스를 쓸 건지 뭐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펜드는 그러니까 DB2는 FSCR이라고 해가지고요. 빈 공간을 찾아가요. 데이터를 인서트 시킬 때. 그 FSCR로 정의되어 있는 버퍼 수만큼 내가 5로 정의되어 있으면 5를 갖고 있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빈 공간에 데이터를 넣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인서트 될 때마다 뭘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없애는 게 저 어펜드예요. FSCR을 아예 낮추셔도 되고요. 찾아가는 걸. 아니면 어펜드 ON으로 시켜놓으면 데이터는 무조건 D에 저장돼요. 그래서 내가 뭐 리오그나 이런 거 테스트하고 싶다. 그럼 어펜드를 해놓고 넣었다 뺐다 하면 빈 페이지가 많아지겠죠. 자, 테이블 컴프레스인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맨날 얘기하죠. 뭐 알지바 알고리즘하고 똑같다. 뭐 딕셔너리 기반이다. 간단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로우 기반이거든요. 하나의 컬럼 기반이 아니고요. 이렇게가 한 로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동일한 애들 500, 35까지는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럼 얘를 딕셔널리에다 1이라고 적어놓고 1은 앞으로 500, 35죠. 그럼 데이터가 01이라고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는 게 DB2 알고리즘이고요. 이렇게 압축이 쭉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에서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압축을 하게 되면 메모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메모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압축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 올라가는 양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로그에 기록되는 양도 줄어듭니다. 데이터 로깅되는 양도 줄어들고요. 자, 그럼 데이터 로깅되면서 줄어드는 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WRS라고 이제 저희가 WRS를 아시나요? 무슨 누구를 아시나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로그를 반영하는데 얘 같은 경우 로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A라는 DB하고 B라는 DB의 변경 사항에서 CDC처럼 체인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로그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로그에도 컴프레스 돼 있는 데이터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하고 제일 처음에는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컴프레스를 했으면 딕셔너리가 똑같을 거예요. 300, 35는 똑같이 딕셔너리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 DB에서 내가 리욱으로 해가지고 딕셔너리 맵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WRS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컴프레스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거고요. 밸류 컴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로우 기반의 압축이 아니고요. 이 로우 기반의 압축이 아니고 그 디폴트 값이 0으로 돼 있거나 데이터가 바차나 이런 것들이 널로 돼 있으면 나 데이터 안 넣어.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거 난 생략하겠어. 뭐 이런 거고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고 디폴트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들은 그 많은 컬럼들 중에, 많은 로우들 중에. 하지만 밸류 컴프레스를 하면 밸류 컴프레스라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이즈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밸류 컴프레스. 근데 란노브 이니셜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테이블에 로깅을 안 하는 방법인데요. 자, 1처음에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 버전 8까지는 create 테이블에 란노브 이니셜이라는 거를 명시해 줘야 나중에 테이블의 데이터의 DML을 변경하고 뭐 어떻게 DML을 가했을 때 로깅을 하기 싫다. 그런 경우에 로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버전 9에서는 이 구문이 없어도 나중에 alter란 명령으로 alter 테이블 명령으로 로깅을 안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 HADR 상황에서는 아까처럼 제가 중간중간 익세션 처리들 중에 HADR에서는 그 DB2 HADR에는 로그 시핑이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반영할 때 로그에 있는 걸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로깅을 껐어요. 순간. 그러면 걔가 로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탠바이에 있는 해당 테이블은 이제 사용 불능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스탠바이로 넘어왔을 때. 그래서 HADR 상황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도 란로그를 하셔가지고 HADR에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란로그드는 그 DB2는 이 DCL 문장도 커밋하고 롤백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란로그드를 붙이는 의미가 버전 8에는 내가 앞으로 란로그드를 언제 쓸지 모르니 활성화 시켜 놓겠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 로깅을 안 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란로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내가 란로그를 딱 하는 순간 얘가 계속 로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딱 그 시점만 그래요. 커밋을 찍기 전까지만. 커밋을 찍으면 자동으로 로깅이 됩니다. 그래야죠. 안 그러면 이게 미쳐 돌아가겠죠. 테이블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HADL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란로그드로 해버리면 그 순간 로깅을 딱 안 하는 거예요. 얘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라는 걸. 근데 테스트 해보신다고 테스트 해보면 로그에는 로그가 파일이 쌓일 거예요. 그거는 실제 이 크리에이트에 대한 로그가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한 로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을 DR 상황에서 쓰시면 안 되고요. MQT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나가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오라클의 엠뷰하고 똑같죠. 근데 오라클의 엠뷰는 좀 사용하기가 제 생각엔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오라클의 엠뷰 같은 경우는 엠로그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거를 엠뷰로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크리에이트 뷰 만들시 한 다음에 맨 끝에다가 디파인만 해주면 내가 만든 뷰가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뛰어난 것 같고 저는 추천합니다. MQT. 자, 파티션 테이블도 전에 보니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파티션 테이블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이렇게 코딩 하시는 분들이 파티션 테이블 할 때 얘 디태치 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다시 어태치 여기 있는 거 디태치 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저기다 어태치 하시는데 중간에 막 커밋을 안 찍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혀 엉뚱한 에러가 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디태치 하는 순간 얘는 이니셜라이즈가 필요한데 그 이니셜라이즈까지 안 기다렸다가 어태치를 해버려요. 바로 안 됩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밋을 찍고 얘가 이니셜라이즈 되는 그 타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네, 하셔야 되고. MDC.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MDC하고 데이터, 아까 이 부분하고 비슷해요. 파티션 테이블하고 MDC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MDC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는군요. 이제 MDC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블럭을 만들거든요. 내가 MDC라는 테이블을 설정을 할 때 오거나이즈드 바이 해가지고 그 컬럼으로 특정 컬럼을 MDC로 만들면요. 해당 컬럼은 파티션 테이블처럼 블록화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지역이라는 걸로 MDC 테이블을 만들면 서울이라는 지역이 딱 들어오면 그 서울이라는 지역이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가장 최소의 입출력 단위가 제가 아까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는 페이지 할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익스텐드라는 놈이 할당이 돼요. 익스텐드라는 놈이 할당이 돼서 이만큼을 할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울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계속 그 뒤에만 쌓이는 거예요. 대전이라는 애가 들어오면 또 대전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지역으로 인덱스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지역이 10,000건이면 10,000건의 인덱스가 생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역이 10,000건이라고 해도 지역이 서울 대전밖에 없으면 잘하면 인덱스 2개 갖고도 돼요. 익스텐드 2개만 갖고 데이터를 넣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컬럼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멀티 디멘전이잖아요. 딱 들으시면 이거 클러스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클러스터예요. 근데 멀티 디멘전이죠.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서울, 성별, 나이 해놓으면 서울 지역에 그렇게 되면 큐브 형태로 나오죠. 이거 애매한데? 하여튼 서울, 10대 이렇게 해가지고 요 큐브 형태로 하나의 블럭이 설정되고요. 그 데이터는 거기에만 쌓이고 또 다시 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블럭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블럭을 형성을 하면 물론 인서트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서울을 10,000건을 넣었을 때는 페이지별로 계속 할당을 하니까 페이지가 차면 또 다른 페이지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서울 데이터가 10,000건이 들어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할당된 블럭 안에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서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딜리트도 물론 빨라집니다. 딜리트가 언제 빨라지냐면 삭제를 할 때. 그러니까 딜리트가 삭제죠. 다들 멍하시군요. 딜리트는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딜리트 하실 때 서울 데이터를 한꺼번에 왕창 지우시면 얘가 롤아웃을 해요. 롤인 롤아웃이라는 걸 해가지고 태그를 떼요. 서울이란 태그를. 그러면 확실히 빨라지죠. 이 동작이 뭐하고 똑같냐면 파티션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근데 파티션 테이블하고 다른 건 옵티마이저가 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파티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저가 제일 처음에 딱 지역을 딱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대로만 가요. 다른 걸 고려를 안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들어와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있는데 나는 서울이니까 서울로 가겠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같은 서울이지만 서울 데이터가 많아지면 블럭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MDC를 쓸 때 주의하실 점은 데이터가 커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데이터 하나 넣을 때는 페이지 하나를 할당했지만 익스텐드 하나를 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텐드 하나 할당했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이란 데이터가. 그럼 그만큼 데이터가 더 커지죠. 그래서 얘는 실제 데이터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해당 테이블이 정말 큰 테이블이면 데이터는 커지지만 인덱스는 줄어들겠죠. 또 동일한 거에 인덱스가 있으면. 왜냐하면 얘는 아까 10,000건에 얘는 2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MDC로 설정할 이 컬럼의 분포도를 보고 분포도가 적당한 거는 MDC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토드를 활용한
테이블인데요.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포함이 돼 있고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제일 처음에 만들면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리스트레이트 드랍이라는 거는 사용하시면 이제 이걸 온 시켜 놓으면 그 드랍을 못 시켜요. 드랍을 시키려면 알터를 통해서 끄고 다시 드랍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드랍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드랍 권한을 좀 뺏어달라고.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냥 컨트롤 권한을 가진 사람이 드랍을 합니다. PCT 프리넷고 PCT 유즈들은 없죠. 그리고 뭐 쭈쭈쭉 나와서 이게 멀티 디멘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나 디멘전을 하면 데이터를 파티셔닝 하는 거하고 MDC밖에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용어에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RCT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파티셔닝도 RTC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RTC라고 쓰더라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이 어디에 속하는지. DB2는 테이블 정의할 때 인덱스를 정의하면 그 테이블에 해당하는 인덱스들이 다 글로 들어가죠. 인덱스에 따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에 따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는 게 없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나하고 관련된 인덱스는 다 여기다 넣겠다고 정의를 하죠. 이렇게. 컴프레스 옵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란로그드, 로깅한 옵션 있고. DB2를 교육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툴을 활용하는 거예요. 야, 이 툴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봐라. 아니면 여기 있는 거 한 번씩 다 클릭해 봐라. 윈도우 제일 처음에 한 이틀 동안 다 만져봤거든요. 항목마다. 그러니까 DB2를 처음 접하시면 여기 보시면 헬프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영문이에요. 근데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좀 길긴 한데 다 눌러보시면 그만큼 더 습득한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눈으로 보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눌러보면 바로 스크립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파티션, 아까 가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데이터 파티션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제 크게 두 개로 나왔어요. 레인지 클러스터라는 거하고 멀티 디멘전. 멀티 디멘전은 설명드렸고요. 레인지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면 숫자화된 컬럼이, 그러니까 정수형 컬럼을 레인지 클러스터를 시켜 놓으면요. 내가 1부터 1000까지 레인지를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얘가 그냥 테이블 딱 처음에 만들 때 1부터 1000까지 레인지를 쫙 만들어 놔요. 클러스터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만 데이터가 들어가요. 벗어난 거는 튕겨요. 안 튕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튕기게 하거나 안 튕기게 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를 미리 구성해 놓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이디가 숫자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이거 아이디 아니 뭐 한 10,000개까지만 하겠다. 그럼 그냥 저 레인지로 만들어 놓으면 10,000개까지 테이블 먼저 딱 할당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었다 뺐다 하겠죠. 클러스터 지가 관리하면서. 토드를 사용한 테이블 관리 중에 이제 제가 데이터 파티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은행에 있는 데이터인데 36개월치 이렇게 파티션을 쫙 만들어 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티션들이 제대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픽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몇 시까지 기죠? 20분이요? 25분이요? 신나는데? 10분 남았는데? 네. 자, 이렇게 테이블들을 만들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이 테이블들을 매니징하는 방법들. 자, 저희가 쓰는 게 익스포트로 데이터 빼서 임포트로 데이터 넣고 로드로 넣고 이렇게 하죠. 익스포트 받아서 임포트나 로드로 데이터 넣죠. 그리고 이제 그 넣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계를 런스테이트라는 걸로 갱신을 하거나 리오그라는 걸로 정렬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합니다. 제가 익스포트, 임포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토드를 활용해서 과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건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해당 테이블에 익스포트 하시면 익스포트는 너무 간단하니까 익스포트 하시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파일로 떨구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아웃풋 파일하고 정의해 놓으시면요. 해당 파일이 떨어집니다. 해당 파일이 떨어지고요. 그 파일을 이제 스크립트까지 제공하고요. 그 쿼리를, 이 SQL 쿼리는 뭐라고 만드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만들어진 쿼리 자체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옵션에서 다 정의할 수 있고요. 네, 임포트는
익스포트 받은 걸 넣는 거죠. 넣는 건데 얘는 건 단위로 인서트하면서 넣습니다. 건 단위로 인서트하면서 넣는데 이제 임포트 같은 경우는 건 단위로 인서트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인서트가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테이블에 저희가 한 건을 인서트했을 때 하는 동작이 다 들어가죠. 트리거가 움직인다든지 뭐 다른 컨스트레인트에 걸린다든지 그리고 내가 그럼 내가 건 단위로 인서트하는 게 너무 부하가 간다. 그러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커밋할 수도 있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인서트 할 때, 그러니까 인서트나 로드나 리오그나 런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갖고 있는 락 모드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사용자한테 접근을 허용할 거고 이 접근을 허용했을 때 유틸리티를 얼마만큼 진행시킬 수 있을까.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시토드만 쓰면 애들이 다 죽는데 다 대부분이 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시점에 수행 신서에 어느 시점에 어느 락을 획득하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락을 획득하고 있는지는 대충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포트도 뭐 간단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실제 임포트를 했을 때 락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고요. 근데 임포트나 로드를 하게 되면요. 해당 테이블에 제일 처음에 내가 이거를 인서트를 때려야 되니까 특정 락을 보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다른데 임포트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에 락이 있으면 그 하는 방법이 노웨이트라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 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요. 로드 같은 경우는 노웨이트가 없고 그냥 그 락을 죽이고 들어가요.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드에서 보시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유틸리티라는 곳을 통해서 임포트, 익스포트, 로드, 뭐 뒤에 나올 리오그하고 런스가 다 가능하고요. 옵션들은 내가 이런 옵션도 있었나 하실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포트 모드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 컬럼이라든지 만약에 익스포트로 받은 딜리미터 형식으로 받은 데이터에 엔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컬럼이 이렇게 일자로 쫙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한 로우는. 근데 도중 컬럼에 누가 엔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컬럼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읽으면서 이건 두 개의 행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익스셉션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들은 다 보시면 알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받는 소스에 따라서 그 토드에서 처리하는 그런 옵션들이 다 다르고요. 로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부분은 로드 수행이 어떻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락을 언제 쓰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로드를 사용하면서 풀이난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로그도 풀이날 수 있고 템프도 풀이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나는 로드 끝나고 잘했는데 로드 끝나고 뭐만 하면 자꾸 인덱스 리빌드를 하면서 로그가 풀라. 그럼 로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위에 보시는 이런 단계들 있잖아요. 삭제 단계, 빌드 단계. 이 삭제하는 건 실제 로그를 씁니다. 삭제하는 만큼. 인덱스 리빌드 하는 과정도 실제 로그를 쓰고요.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냐면 로드 다 끝내놓고 아니면 로드를 잘못 끝내놓고 터미네이트를 시켰어요. 테이블 정상이야. 그래놓고 데이터를 딱 셀렉트를 하는 순간 얘가 인덱스 리빌드가 들어가요. 테이블은 정상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삭제 단계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터미네이트를 시켰어요. 그러면 로드 자체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뭉개기 때문에 그 삭제 단계의 인덱스하고 데이터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처음 접근하는 순간 인덱스를 리빌드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로그하고 템프. 어디서 주의하셔야 되는지는 정보센터에 나와 있죠. 좋은 정보센터에. 로드를 사용하시면 이런 옵션들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옵션들 인풋 그 다음에 어떤 컬럼에 파티셔닝까지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의 모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할 건지 리오그 체크.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막 하다 보면 데이터에 스큐가 생기거나 빈대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익세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토드에는. 익세션이라는 걸 보시면요. 실제 내가 이 데이터에 오버플로우 된 게 얼마고, 그 테이블에 빈 페이지가 얼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스레스홀드를 정해서 내가 여기는 경고를 띄우고 리우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우그 방법이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있죠. 자, 리우그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잡아먹어요. 로그를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로그는 트랜잭션 로그예요. 그래서 리우그 하실 때 온라인 중에 오프라인 리우그를 하면 디스크만 잡아먹겠지 하는데 실제 로그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리빌드 같은 경우 들어가면. 그래서 로그가 충분치 않은 곳에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실제 전체 로그량은 온라인이 더 많은데 온라인 리우그가 온라인은 중간중간 커밋을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트랜잭션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대부분 나와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안 써놓은 건 만들다 지쳐가지고 못 썼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번 할게요. 이제 좀 추가된 내용들이요. 이런 거죠. 데이터 컴페어해서 양쪽 DB에 있는 데이터 컴페어해서 싱크 맞추는 거. 뭐 테스트하고 운영 수업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나중에 이제 이쪽이 타겟이고 이쪽이 소스거든요. 그래서 타겟 소스 정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뭐 맞추겠다 해서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하고 4.5하고 이제 모니터링 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4.5에 가면 이 토드가 이제 모니터링 툴은 아니죠. 모니터링 된 항목들이 좀 생겨요. 이건 왜 넣어놨냐면 모니터링 항목은 아닌데 우리가 DDL을 사용해서도 create DB 명령은 못 뽑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 지져가지고 제가 create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유틸리티, 저희가 DB2 리스트 유틸리티 했을 때 보이는 그런 로드라든지 이런 단계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4점대부터. 그래서 이 항목이요. 4.0하고 4.5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셔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모니터링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되는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뭐가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드신 것 같은 게 해당 세션이 다이나믹 SQL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요거는 9점대에서도, 그러니까 8점대는 따로 파싱을 해서 해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시퀀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스크립트 진행해서 어디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요. 토드 24분입니다. 1분 나왔네. 뒷부분에는 제가 이제 보통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리오그나 뭐 이런 부분만 갖고 하루 종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 토드라는 걸 활용해서 구매하시면 좋고요. 구매 안 하셔도 토드라는 걸 활용해서 DB2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DB2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매니징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쓰시기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짧으나마 어떻게 토드에 뭐가 있는지 그냥 데이터베이스 관리, 오브젝트 관리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토드하고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고요. 원래 제가 예전에 토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라클은 좋은데 DB2가 안 좋아서 안 좋아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토드를 하게 돼가지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토드. 그래서 잘 쓰시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알아서 얘기하십시오. 문의사항 있으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끝나고 따로. 감사합니다.